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의사들이 환자들을 보며 절대로 하지 않겠다고 다짐한 습관들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의사라고 해서 늘 건강한 건 아니죠. 하지만 의사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더 자제하는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습관이 얼마나 무섭게 몸을 무너뜨리는지 매일 환자들을 통해 직접 확인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아마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사람은 누구나 잠도 늦게 잘 때가 있고 운동하기 싫을 때도 있고 약을 깜빡하기도 한다고. 그렇죠, 누구나 그렇습니다. 그런데 의사들은 그 뒷모습을 봅니다. 그 작은 방심이 어떻게 수십 년 후 큰 병으로 이어지는지, 어떤 경우는 단 하루 만에 돌이킬 수 없는 비극을 만드는지도 목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사들이 절대 하지 않는 습관이 있는 겁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5가지 습관은 그냥 생활 팁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수명을 단축시킬 수도 있는, 그래서 반드시 고쳐야 할 위험한 습관들입니다. 하나하나 들으시면서 내 생활과 비교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 중에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지금부터 바꿔야 합니다. 그 첫 번째는 늦게 자고 수면을 줄이는 습관입니다. 여러분, 잠은 단순히 피로를 풀기 위한 시간이 아닙니다. 잠은 우리 몸을 회복시키는 가장 강력한 약입니다. 그런데 현대인들은, 그리고 많은 어르신들마저도 잠은 죽어서 자면 되지, 난 잠이 짧아도 괜찮아라고 말씀하시죠. 정말 그럴까요? 서울대병원 신경과 연구에 따르면 하루 6시간 이하로 자는 사람은 정상 수면을 취하는 사람보다 치매 발병 위험이 무려 30% 이상 높습니다. 미국 하버드 의대 연구에서는 수면 부족이 심장병과 뇌졸중 위험을 크게 높인다는 사실도 밝혀졌습니다. 왜일까요? 잠을 자지 않으면 우리 뇌에 쌓인 독소, 특히 알츠하이머의 원인으로 알려진 베타 아밀로이드 단백질이 청소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이런 환자들을 자주 만납니다. 낮 동안 깜빡깜빡 기억을 잃고 대화를 이어가지 못하는 70대 어르신이 있었습니다. 가족들은 단순히 노화라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수십 년간의 불규칙한 수면이 쌓여 뇌가 손상된 결과였습니다. 또 다른 환자는 50대 직장인이었는데 매일 새벽 23시에 자고 아침 일찍 출근했습니다. 젊으니 괜찮다고 생각했지만 어느 날 갑자기 심근경색으로 쓰러져 응급실에 왔습니다. 검사 결과 만성적인 수면 부족으로 심장이 이미 망가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수면은 그저 눈을 감고 쉬는 게 아닙니다. 우리 혈관을 회복시키고 뇌를 청소하고 면역력을 재충전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을 빼앗는다는 건 몸에서 가장 중요한 정비 시간을 없애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자동차를 매일 달리기만 하고 정비를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어느 순간 도로 한가운데서 멈춰 서 버릴 겁니다. 우리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사들은 그래서 절대 수면을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들은 바쁜 일정 속에서도 최소한의 수면 시간을 지키려고 했습니다. 잠을 줄이면 환자와의 진료에 집중할 수 없고 실수로 환자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환자뿐 아니라 자기 자신의 생명도 위협하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런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하루 이틀 잠을 제대로 못 잤더니 아무 이유 없이 심장이 두근거리고 사소한 일에도 화가 나고 온몸이 무겁고 기억력은 흐려지고, 이게 바로 수면 부족이 몸에 보내는 경고입니다. 문제는 대부분 그 신호를 무시한다는 겁니다. 피곤하지만 그냥 참자, 괜찮아지겠지. 하지만 괜찮아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점점 쌓이고 결국 큰 병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니 오늘 이 방송을 들으신 분들이라면 꼭 기억해 주십시오. 늦게 자는 습관, 몇 시간 안 자고도 괜찮다고 착각하는 습관. 이건 의사들이 절대 하지 않는 습관입니다. 오늘부터라도 잠을 지키십시오. 매일 같은 시간에 누워서 7시간 이상 숙면을 취하는 것, 그것이 치매를 막고 심장병을 막고 무엇보다 오래 건강하게 사는 길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말씀드릴 습관은 너무나 당연하지만 실제로는 많은 사람들이 방치하고 있는 문제입니다. 바로 운동하지 않고 하루 종일 앉아만 있는 생활입니다. 의사들은 매일 환자들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분이 매일 30분만 움직였어도 이렇게까지 되지는 않았을 텐데. 그런데 실제로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걷지 않고 뛰지 않고 몸을 거의 사용하지 않습니다. 일어나서 밥 먹고 TV 보고 다시 앉아서 스마트폰을 만지작거리다가 잠드는 생활. 그게 몸에 어떤 결과를 가져올까요? 세계보건기구는 하루에 앉아있는 시간이 길수록 조기 사망 위험이 높아진다고 경고했습니다. 심지어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Sitting is the new smoking. 앉아있는 게 새로운 담배라는 겁니다. 담배만큼 위험하다는 말이죠. 서울대 의대 연구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하루 9시간 이상 앉아있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심장병 위험이 40% 이상 높아졌습니다. 또 당뇨, 고혈압, 비만 위험도 함께 올라갔습니다. 저는 병원에서 종종 이런 환자들을 봅니다. 평생 큰 병 없이 살았다고 자신하던 60대 남성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퇴직 후 특별히 하는 일이 없으니 하루 종일 집에서 TV만 보고 앉아 있었습니다. 5년 뒤 그는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를 동시에 진단받았습니다. 운동량이 거의 0이었기 때문에 근육은 빠르게 줄고 체지방만 드러난 결과였습니다. 결국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병원에 다니면서 약만 먹으면 되는 줄 알았는데 결국 제 몸을 제가 버린 셈이군요. 여러분, 근육은 단순히 몸을 움직이는 도구가 아닙니다.
근육은 혈당을 조절하는 공장입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혈당이 오르고 근육은 그 혈당을 흡수의 연료로 씁니다. 그런데 근육이 줄어들면 혈당을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떨어집니다. 결국 혈당이 높게 유지되고 당뇨로 이어지는 겁니다. 또 근육은 뼈를 지탱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근육량이 줄어드는 건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 운동을 하지 않으면 그 속도가 훨씬 빨라집니다. 결국 뼈가 버티지 못해 골다공증과 골절 위험이 커집니다. 실제로 노년기에 다리 근육이 약해지면 작은 충격에도 쉽게 넘어지고 낙상으로 인해 평생 거동이 불편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단 20분만 걸어도 심장병 위험이 줄어든다는 겁니다. 규칙적인 운동은 그 어떤 약보다 강력한 예방약입니다. 혈압을 낮추고 혈당을 조절하고 콜레스테롤 수치를 안정시킵니다. 심지어 우울증 예방에도 효과가 있습니다. 저는 종종 이런 말을 듣습니다. 의사 선생님, 운동할 시간이 없어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운동할 시간이 없으면 언젠가 병원에 누워 있을 시간은 생깁니다. 결국 선택의 문제입니다. 지금 30분 투자하느냐, 아니면 나중에 병원에 3년 누워 있느냐. 여러분, 운동이라고 해서 거창한 게 아닙니다. 헬스장에서 무거운 아령을 들어 올리는 것만이 운동이 아닙니다. 하루에 30분만 빨리 걷기, 계단 오르기, 가벼운 스트레칭, 이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의사들 중 많은 이들이 바쁜 진료 속에서도 일부러 계단을 오르고 점심시간에 병원 복도를 걸으며 시간을 쪼개서라도 몸을 움직입니다. 그 이유는 너무 잘 알기 때문입니다. 움직이지 않으면 병이 온다는 걸. 혹시 여러분도 요즘 들어 다리가 무겁고 쉽게 피곤하지 않습니까? 예전에는 가볍게 오르던 계단이 이제는 버겁지 않습니까? 그것은 단순한 노화가 아니라 운동 부족으로 근육이 빠르게 줄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 신호를 무시하면 몇 년 뒤에는 작은 계단조차 오르지 못하게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방송을 듣는 분들 중에서 하루 종일 앉아만 계셨던 분들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일어나십시오. 방안을 한 바퀴 걷고 계단 몇 층만 오르세요. 그 작은 움직임이 여러분의 심장과 혈관과 뇌를 지켜줍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의사들은 절대 움직이지 않는 생활을 방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매일 진료실에서, 수술실에서 움직이지 않은 결과를 너무 많이 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 말씀드릴 습관은 약에 관한 것입니다. 의사들이 가장 경계하는 습관 중 하나, 바로 약을 자기 멋대로 끊거나 반대로 필요 이상으로 남용하는 습관입니다. 진료실에 있다 보면 이런 분들을 자주 만납니다. 혈압약은 독하다면서요. 그래서 며칠은 안 먹었어요. 또는 당뇨약은 평생 먹어야 한다길래 무서워서 그냥 끊었습니다. 또 어떤 분은 병원에서 처방해준 진통제를 한 달치 받았는데 아프지 않아도 습관처럼 먹거나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의사들은 이 행동을 절대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너무나 잘 알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인 게 혈압약입니다. 혈압은 느껴지지 않습니다. 아프지도 않고 특별한 증상이 없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약을 몇 달 먹다가 괜찮아진 것 같으면 끊어버립니다. 그런데 혈압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안에서는 혈관을 계속 갉아먹고 있습니다. 결국 어느 날 갑자기 뇌졸중이나 심근경색으로 쓰러지게 되는 겁니다. 실제로 뇌졸중 환자들의 상당수는 몇 주 전부터 혈압약을 끊거나 불규칙하게 복용한 경우가 많습니다. 당뇨약도 마찬가지입니다. 당뇨는 당장 통증이 없기 때문에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약을 끊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혈당은 조용히 눈을 망가뜨리고 콩팥을 파괴하고 신경을 손상시킵니다. 제가 봤던 환자 중에는 혈당 수치가 괜찮다는 말을 듣고 약을 스스로 줄였다가 몇 년 뒤 시력을 잃을 뻔한 분도 있었습니다. 그분은 늘 이렇게 후회했습니다. 그냥 약만 제대로 먹었더라면 지금 이렇게 고생하지 않았을 텐데. 반대로 남용도 문제입니다. 진통제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두통이 있거나 허리가 아플 때 약국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진통제를 습관처럼 드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진통제를 장기간 과다 복용하면 위 점막이 손상되고 위궤양이나 위출혈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 진통제 성분은 신장을 크게 손상시키기도 합니다. 그래서 신부전으로 투석을 시작하는 분들 가운데 상당수가 오랫동안 진통제를 남용한 경우입니다. 항생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사들은 항생제를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쓰지 않습니다. 그런데 일반인들은 감기만 걸려도 항생제를 달라고 요구하거나 예전에 받아둔 항생제를 집에 보관하다가 스스로 먹습니다. 그 결과 세균은 내성이 생기고 나중에는 정말 필요한 순간에 약이 듣지 않는 최악의 상황이 벌어집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항생제 내성균이 큰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 원인 중 상당수가 바로 무분별한 항생제 사용입니다. 여러분, 의사들이 절대 하지 않는 습관은 바로 이것입니다. 약을 자기 멋대로 끊거나 자기 멋대로 늘리지 않는 것. 약은 칼과 같습니다. 잘 쓰면 생명을 살리지만 잘못 쓰면 생명을 해칩니다. 그래서 의사들은 자신이 아플 때도 반드시 동료 의사에게 진료를 받고 처방을 따릅니다. 혼자 판단하지 않습니다. 혹시 지금 약을 드시면서도 괜찮겠지 하고 하루 이틀 빼먹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또 아플 때마다 진통제를 남용하거나 예전에 받았던 약을 꺼내 드시는 분이 계십니까?
그건 작은 편의 때문에 큰 위험을 불러오는 행동입니다. 여러분, 약은 의사의 지시대로만 드셔야 합니다. 필요할 땐 반드시, 필요 없을 땐 절대로. 이것이 원칙입니다. 의사들은 그 원칙을 철저히 지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누구보다 약의 힘과 약의 위험을 잘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네 번째로 말씀드릴 습관은 아마 가장 많은 분들이 가볍게 여기고 있을 겁니다. 바로 과로와 스트레스를 무시하는 습관입니다. 우리는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젊을 땐 고생 사서도 한다. 조금 힘들어도 참으면 된다. 하지만 의사들은 그 말이 얼마나 위험한 착각인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매일 병원 응급실로 실려오는 환자 중 상당수가 바로 이 과로와 스트레스 때문에 쓰러진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스트레스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실제로는 강력한 독입니다. 몸속에서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을 쏟아내면서 심장을 두근거리게 하고 혈압을 올리고 면역력을 무너뜨립니다. 그래서 과로와 스트레스를 무시하는 사람들은 어느 순간 돌연사, 심근경색, 뇌졸중 같은 치명적인 결과를 맞게 됩니다. 저는 진료 중에 이런 환자를 본 적이 있습니다. 40대 중반의 직장인, 평소에 건강검진에서 특별한 이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늘 야근에 시달리고 주말에도 휴식 없이 일했습니다. 어느 날 그는 사무실에서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심근경색이었습니다. 가족들은 믿기지 않는다며 울부짖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몸은 이미 오래전부터 신호를 보내고 있었지만 그 신호를 무시한 결과였다는 걸. 또 다른 환자는 60대 여성분이었습니다. 자녀 뒷바라지에, 가정살림에 늘 자기 자신은 뒷전으로 두고 살았습니다. 늘 피곤하다고 말했지만 검진은 미뤘고 휴식은 사치라고 생각했습니다. 결국 그녀는 갑작스럽게 뇌출혈로 쓰러졌습니다. 다행히 목숨은 건졌지만 반신마비라는 큰 후유증을 안고 평생을 살아가야 했습니다. 여러분, 스트레스와 과로는 절대 무시할 수 없는 적입니다. 문제는 대부분 스스로를 속인다는 겁니다. 난 괜찮아. 이 정도는 다들 버티잖아. 조금만 더 하면 끝나니까 참자. 하지만 몸은 속일 수 없습니다. 심장은 이미 과부하를 받고 있고 혈관은 이미 터질 준비를 하고 있으며 면역 체계는 이미 무너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의사들은 그래서 절대 과로와 스트레스를 무시하지 않습니다. 바쁘고 피곤해도 반드시 휴식 시간을 확보합니다.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 두통, 불면, 소화불량 같은 증상을 절대 대수롭지 않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건 단순한 피곤이 아니라 지금 멈추지 않으면 곧 큰 병이 온다는 경고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밤마다 잠이 오지 않고 아침에 눈을 떴을 때 피곤이 풀리지 않고 사소한 일에도 짜증이 폭발한다면 그것은 이미 몸이 보내는 신호입니다. 그 신호를 무시하면 결국 병원 응급실에서 그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스트레스를 줄이는 방법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규칙적인 운동, 충분한 수면, 그리고 잠깐의 휴식. 혼자 좋아하는 음악을 듣거나 햇볕을 쬐며 가볍게 산책하는 것만으로도 몸은 회복할 수 있습니다. 또 주변 사람과 대화를 나누고 감정을 표현하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 의사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일은 내일도 있지만 생명은 다시 오지 않는다. 우리는 모두 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일도 내 생명보다 소중하지는 않습니다. 오늘 하루 30분이라도 나를 위해 쉬어주십시오. 그것이 결국 가족을 지키는 길이고 내 삶을 지키는 길입니다. 의사들은 절대 과로와 스트레스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대가가 얼마나 비싼지 매일 환자들을 통해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몸이 보내는 신호를 무시하지 마십시오. 오늘의 작은 휴식이 내일의 생명을 지켜줍니다. 여러분, 마지막 5번째 습관은 많은 사람들이 귀찮다고, 괜찮다고 미루는 일입니다. 바로 정기검진을 무시하는 습관입니다. 의사들이 절대 하지 않는 행동이 바로 이겁니다. 저는 병원에서 수없이 이런 장면을 봅니다. 조기 발견만 했더라면 간단한 시술로 끝날 수 있었던 병이 몇 년간 검진을 미루는 바람에 결국 수술대 위로 이어지는 경우, 작은 용종 하나가 대장암으로 번졌고 작은 점 하나가 피부암으로 자라났으며 약간의 피로가 간경화의 전조였는데 정기검진을 무시한 탓에 모두 돌이킬 수 없는 병으로 바뀌었습니다. 가장 안타까운 건 환자들의 말입니다. 그땐 별일 아닌 줄 알았어요. 시간이 없어서 못 갔습니다. 아프지 않으니까 괜찮은 줄 알았죠. 하지만 병은 조용히 자랍니다. 아프기 시작했을 때는 이미 늦은 경우가 많습니다. 암도 심장병도 신장질환도 조기 발견하면 치료율이 높지만 말기가 되면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의사들은 그래서 누구보다도 철저하게 정기검진을 챙깁니다. 자신도 예외가 아니란 걸 알기 때문입니다. 심장 전문의도, 종양 전문의도, 내과 의사도 모두 자기 자신을 위해 검진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병은 의사든 환자든 가리지 않으니까요. 제가 만난 한 50대 환자는 늘 건강하다며 검진을 거부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체중이 줄고 피로가 심해져서 병원에 왔을 때는 이미 위암 말기였습니다. 가족들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그저 검진만 받았어도 이렇게 늦지는 않았을 텐데. 그 후에는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또 다른 환자는 고혈압이 있었지만 검진을 미루고 약도 제멋대로 먹다 결국 뇌졸중으로 쓰러졌습니다.
반대로 매년 검진을 성실히 받던 환자는 작은 이상을 일찍 발견해 간단한 시술로 끝낼 수 있었습니다. 같은 병 같은 시작이었지만 결과는 천지 차이였습니다. 여러분, 정기검진은 번거롭고 귀찮아 보여도 사실은 생명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보험입니다. 하루를 투자하면 10년을 지킬 수 있습니다. 의사들이 절대 검진을 거르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5가지 습관을 다시 떠올려 보십시오. 늦게 자고 수면을 줄이는 습관, 운동하지 않는 생활, 약을 멋대로 끊거나 남용하는 습관, 과로와 스트레스를 무시하는 습관, 그리고 정기검진을 미루는 습관. 이 5가지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모두가 편하고 모두가 당장은 괜찮아 보인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 대가는 결국 건강과 생명으로 돌아옵니다. 의사들이 절대 하지 않는 이유는 단순히 원칙을 지키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 결과를 너무나 똑똑히 알고 매일 환자들을 통해 확인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부터는 꼭 기억해 주십시오. 내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를 무시하지 마시고, 당장은 귀찮아도 검진을 받으시고, 당장은 피곤해도 쉬어주시고, 당장은 불편해도 운동을 시작하십시오. 작은 선택이 내일의 운명을 바꿉니다. 오늘 1시간 더 자는 것이, 오늘 30분 걷는 것이, 오늘 검진을 받는 것이 내일의 병원. 침대 대신 가족과 함께하는 건강한 시간을 가져다 줍니다. 의사들은 환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부디 같은 후회를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이 말은 지금 영상을 듣고 계신 여러분께 드리는 말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저녁 당신의 선택이 내일의 생명을 결정합니다. 부디 현명한 선택을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